않고 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또 기억에 귀에 딱 들어오는 게 두툼하게, 이 말이 좀 기억에 많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늘 좋아하시는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권세롬이 사회복지사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한민국 최대 민간 서비스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세롬이라고 합니다. 전국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보통 날개 없는 천사들의 직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명감 없이 일할 수는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최전선에 대변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명감 넘치던 동료들이 지쳐서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연수시설 또한 전무합니다. 지자체 연수원을 활용하는 주위의 공무원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연수시설은 수십만의 사회복지사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힐링 그리고 네트워크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님께 사회복지사의 안전보장과 자체 연수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 자기가 예를 들어 복지 대상도 아닌데 이제 기망을 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이런 어떤 폭력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나 폭력에 비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한 국가, 한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실추를 초래하면 그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걸 엄하게 가중 처벌하고 있다는 점, 우리도 그거를 좀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연수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될 때 결국은 저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상호 간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 원리가 좀 도입이 돼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연수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제 자격을 따기 위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장기간 이 직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다뤘던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이런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뭘 배운다기보다도 이런 일정한 기간의 연수를 통해 가지고 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끼리 자기가 다뤘던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해외의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은 그것이 같은 재정에 비해 가지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복지사분들의 복지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 번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면 그냥 평생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또는 그런 정기적인 연수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건 일반 다른 공무원이나 여기도 다 공무원들 쉬라고 연수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목이나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자기가 받는 것을 개별적으로만 인식을 하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개념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리고 사회 서비스라는 그 하나의 개념 자체를 국민들이 좀 느끼게 되어야 그게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처우 개선과 이런 종합적인 이런 연수 시스템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소진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아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좋은 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력까지 만들 수 있는 연선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책에 잘 녹여 들어갈 것 같은 기대가 또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뵈시면서 혹시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말씀을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협의회 윤호준 청년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님을 직접 대면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은 후보님의 복지관 그리고 앞으로 사회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엔 청년사회복지사들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 아니면 후보님이 청년 시절에 후회했던 점이 있으셨다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청년 복지사분들을 만났으니까 네. 제가 안 그래도 좀 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을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여러분들 정말 선택을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참 고맙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를 자격을 따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도 하시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치셨겠지만 이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더 전문화돼야 됩니다. 더 전문화가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정부가 하나의 원 플랫폼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그 복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가 책임입니다. 이거는 세금을 거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소위 뭐 코딩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알고리즘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분야를 더 전문적이고 더 어떤 그 효율성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분야로서 여러분들이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론은 여러분이 복지의 미래로 오셨으니까 미래를 잘 기원도 해주시고 전폭적인 제도적인 변화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년 모두 이제 씩씩한 제언해 주셨고 그리고 후보님께서 듬직하게 그리고 또 믿음 가는 또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더 깊게 또 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후보님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후보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그 이민연세 파이팅을 기대하고 또 뭐 제가 그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소중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일하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 분야가 굉장히 미래 전망이 좋은 분야가
또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 서비스의 그 어떤 그 효율성과 그 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창의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나 발상을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